다이어트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죠. 너 왜 살이 안 빠지는 거니? 살이 안 빠지는 13가지 이유. 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하시다면 오늘 컨텐츠를 꼭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먹. 이것은 이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맹신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살 안 찌는 음식이라고 알려진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 살이 진짜 안 빠지는 경우입니다. 닭가슴살, 알룰로스, 현미 살 안 쪄. 비건도 살이 안 쪄. 건강한 음식 이꼴 살이 안 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다이어트 음식들, 내가 원래 먹어야 하는 음식 대신에 적당량 대체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지, 이걸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뭐 다이어트 간식이다라고 해서 뭐 디저트류부터 시작해서 떡볶이, 분식류도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은 이런 음식들 당이 제한되어 있으면 지방이 많은 경우 굉장히 많고요. 지방이 좀 제한되어 있으면 당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 먹어서 완벽하게 살이 안 찌는 음식은 없더라. 두 번째, 외식, 치팅데이. 많은 분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혹시 주말에 외식하셨나요? 모두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살이 안 빠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절하게 양을 통제하지 못하고 레드썬!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량 먹는 거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을 좀 줄여야 되겠어. 이거는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망이 없는 건 뭐냐면, 아닌데? 나 정말 많이 안 먹었는데? 이런 경우 살을 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세 번째,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살이 빠진다고? 복근도 나왔으면 좋겠고 저체지방형 몸매를 만들려고 하는데,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다면 결국에는 섭취 칼로리 자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숨은 키워드가 있어요. 탄수화물의 섭취는 줄여라.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는 만큼 지방의 섭취가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먹고 지방은 지방대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나쁜 지방인데 이것을 나쁜 지방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지방과는 다르게 몸에 한 번 들어오면은 대사 속도를 전체를 낮춰주고 내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피해야 할 것들이 첨가물로 이루어진 이 식물성 지방들이죠.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제품들에도요, 심지어 우리가 비건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 제품들에도 이런 성분들이 종종 들어가 있는 것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따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방 섭취 또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바로 너무 안 먹는 거예요. 3개월 이상 다이어트 하신 분들 정체기가 온 것 같죠? 라고 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너무 안 먹는 경우에 속합니다. 특히 우린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음식을 줄이다 보면 처음에는 이 몸에서 지방이 많이 빠지지만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대사도 떨어지게 되고 지방을 더 안 쓰기 위해서 내 몸에서 세이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에 아침 식사를 거르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이어가게 된다면 이런 대사가 떨어지는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섭취량을 너무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습관성 운동이라고 불러요. 운동 강도가 너무 일정하거나 낮은 경우 우리 몸은 이것에 익숙해져서 운동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내가 익숙하고 할 만한 운동을 하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강도 세팅을 하시는 것을 매우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 세팅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게를 올리는 것처럼 1차원적인 방법도 있고요. 세트 구성을 변경한다든지 내가 하지 않던 부위 운동을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강도를 높여주셔야만 하고요. 짧게 운동하던 길게 운동하던 힘듦을 느끼면서 근육의 고통을 느껴야지만 우리의 몸은 그에 비례해서 변화하게 되죠. 운동은 힘들어야 운동이에요. 힘들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힐링일 뿐입니다.
6번째,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살이 빠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랍죠? 운동 강도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운동과 다이어트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살이 잘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체중은 잘 감량되지만 이후 어느 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정체되거나 더 찌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운동을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와 비례해서 식욕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건강한 돼지라고. 이 건대 시즌에 일어나는 흔한 패턴이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었어. 이걸 빼기 위해 3시간을 웨이트 할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식욕이 올라온다? 그래서 결국 참다가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결국에 이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강한 돼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피로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신체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을 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안 돼! 7번째, 운동 편식. 전문가가 추천하는 운동 큐레이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운동, 나에게 맞는 운동만 골라서 하는 경우. 즉 이런 거죠. 나는 마른 비만형이야. 체중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군살이 많아. 그런데 러닝머신만 걷기만 하고 웨이트는 하지 않는 거죠. 혹은 근육형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웨이트가 너무 좋아. 유산소? 싫어. 근데 말라지고 싶어. 즉 우리는 항상 나에게 필요한 운동과 내가 하고 싶은 운동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운동 편식이 생기면 아무리 운동과 식단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더 이상 몸이 변하지 않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소성과 무사소성의 운동은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8번째 이유는 바로 수면 부족. 우리가 하루에 어느 정도 자는 것이 몸에 좋을까요? 평균적으로는 8시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평일 중에 8시간을 수면하지 못한다면 짧게 낮잠을 잔다든지 주말에 부족한 수면을 조금 더 추가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지만 우리 신체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고요. 특히 수면하는 동안 근육이 형성되는 효과를 누리면서 내 몸의 근육량도 증가하고 체지방도 잘 빠질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먹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살이 찌고 몸이 붓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한 수면을 평소 잘 취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불면을 겪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면과 너무 근접한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회복되지 못해서 불면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 운동 시간과 수면 시간을 분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운동을 하면서 커피나 카페인류의 음료를 드시는 경우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운동 중에 카페인 음료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9번째, 휴식이 부족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수면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체 우리 몸은 언제 쉬고 언제 리프레시를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휴일이 필요하잖아요. 리프레시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헐리우드 배우들이 몸을 만들 때에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완벽한 리프레시 데이를 가지면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휴식 일정을 지정해 주세요. 10번째, 이것을 체크해 보세요. 스트레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는데요. 막연하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우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과거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평균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게 되면 인슐린이 체내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서 지방 축적 자체가 훨씬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즉 평소랑 똑같이 먹었는데 뭔가 더 살찌는 것 같은 느낌.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 감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혹시 내가 내 외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런 원인들을 조금씩 컨트롤해 나가면서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 중에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면 이 이유를 체크해 보도록 하는데요. 11번째, 바로 이 건강 적신호. 호르몬이 불균형한다든지 혹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잘했는데 도저히 살이 빠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야, 갑상선 호르몬 저하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우리 몸에 호르몬 불균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특히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살이 찌거나 빠지는데 이상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건강검진, 피검사 받아보시는 것 권장드립니다. 12번째, 의외로 많을 거예요. 이미 다 뺐다. 이미 당신의 다이어트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뺄 수 있는 살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 거죠. 이미 체중이 정상 체중에 안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 케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이어트는 쉽고 살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이어트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살을 많이 뺐고 체지방이 더 이상 많은 상황이 아니라면 살이 빠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체지방을 더 빼려면 체지방을 착즙해야 하는데요. 더 타이트한 식단, 더 강도 높은 운동 플랜을 통해서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필요할까요? 내 몸은 정상이고 충분히 체지방은 다 빠졌는데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을 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그만해도 된다 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주세요. 마지막 13번째, 다이어트 사만사온. 3일은 다이어트하고 4일은 다이어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나는 항상 다이어터인 거죠. 365 다이어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대로 꾸준히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의외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13번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일주일만 성공을 하면 2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2주 성공하면 또 한 달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분들은요, 너무 장기간 오버해서 목표를 잡지 말고 아주 소소한 것부터 기간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시면 다이어트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봄이 다가오고 매출도 점점 많아지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기대, 필요 역대급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이직으로 돌아가서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13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JJ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